인공지능 바이블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동영상까지 해서 이제 CNN, RNN까지 설명을 했고요. 제 이 책의 목적이 원래 이게 뭐 프로그램을 짜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모델이 왜 필요하고 어떤 아이디어였고 그래서 어떻게 구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가 있기 때문에 CNN, RNN에 대해서는 아주 그 샘플 여러 개를 제시해서 설명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건 이제 필요하시게 되면 그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무리 잘 쓴다고 해도 그 유명했던 핸즈온 머신러닝이나 뭐 그런 책에 있는 샘플 정도를 들 수는 없을 거니까. 근데 제 책에서는 그런 개념들을 잡는데 주안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CNN이나 RNN 이런 모델들을 막 만들잖아요. 만들고 나면 이게 잘 만든 건지 못 만든 건지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모델의 평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의 예측 모델이 잘 되었냐 그걸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이진 분류기 평가가 있고 다중 분류기 평가가 있는데요. 다중 분류기는 좀 너무 복잡하니까 이중 분류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중 분류기는 이제 뭐 홀드아웃 검증, 교차 검증, 오차 행렬, 정밀도, 재현율, PR 곡선, RRC 곡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오늘은 개념을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처음 배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념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진 분류기고요. 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다중 분류기라고 합니다. 다중 분류기는 이제 그 이중 분류기를 여러 개 써가지고 분류할 수도 있고 다중 분류기를 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중 분류기를 구현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1대 다, 1대 1. 이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숫자만 분류하는 이중 분류기를 10개를 해가지고 10개를 분류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뭐 1대 다죠.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 그냥 요 개념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중 분류기를 여러 개 쓰면 다중 분류기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중 분류기에 대한 개념들을 소개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목차처럼 훈련 오차와 테스트 오차의 개념은 뭐냐면 그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훈련 오차라고 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학습이 완료된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할 때 발생되는 오차를 테스트 오차라고 한다. 그냥 용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모델이 너무 과적합하게 되면 오히려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과하게 적합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오차함수 같은 것들을 좀 규제하는 방법이 있고 중간에 막 빼내는 거죠. 드롭아웃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뭐냐면 아예 데이터를 입력할 때 데이터를 정규분포를 하도록 변형을 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논문에서도 이제 뭐 어떤 방법이 더 좋으냐 해가지고 뭐 동일한 모델 갖고 이런 걸 적용해가지고 어떤 걸 쓰면 효과가 있다라는 걸 논문으로 내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이 CNN이나 RNN으로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모델이 너무 학습이 너무 많이 되면 오히려 실무에서는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걸 과적합이라고 하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거는 중간중간에 딥러닝이니까 층이 많잖아요. 층을 막 빼내는 거. 데이터 입력할 때 데이터가 정규분포하도록 변형을 해서 입력하는 거. 그 정도 두 가지 기법이 많이 쓰이고요. 부가적으로 규제 기법이 좀 쓰입니다. 요것들은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식별이 얼마나 잘 됐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때 보면 이제 우리가 요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 홀드아웃 검증과 K기업 교체 검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홀드아웃 검증 많이 쓰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데이터를 갖다가 훈련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 나누죠. 그래서 훈련 데이터로 훈련시키고 테스트 데이터로 테스트를 하는 방법. 그걸 홀드아웃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부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학습을 위한 데이터와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 나누고 학습을 위한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그 학습된 모델을 갖고 테스트 데이터를 테스트하는 것. 그렇게 하는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그걸 이제 홀드아웃 검증이라고 하고요. K기업 교차 검증은 이런 겁니다. 별거 아닌데요. 데이터를 갖다가 10개로 나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 개를 나누고 9개로 훈련을 시키고 한 개 갖고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또 3번을 빼고 나머지를 학습하고 3번으로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잘 하지 않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K기업 교차 검증의 특수한 케이스가 루크브라는 겁니다. 이건 뭐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홀드아웃 검증을 쓰고요. K기업 교차 검증은 이제 데이터가 작을 경우에 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막 몇십만 건 이렇게 되면 그냥 홀드아웃 검증을 하는 게 좋고요. 데이터가 너무 작아버리면 그 나누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건 용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루크브는 K기업 교차 검증의 특수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오차 행렬, 그리고 앞에서 오차 행렬이라는 걸 조사를 하면 실제로 파이썬과 사이키논을 이용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고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런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오차 행렬이라고 합니다. 요 그림을 쫙 풀어서 쫙 보면 여기 이런 거죠. 여기 나오는 요거 53757 여기 바로 TN이고요. 822가 FP 이렇게 매핑되는 겁니다. 알았죠? 여기서 TN은 뭐냐면요. 자, 만약에 숫자 5를 예측하는 거라고 치면 5가 아닌데 5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그죠? 5가 아닌데 5라고 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5인데 5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5인데 5라고 하는 경우. 요거 네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모델을 만드시게 되면요.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퓨전 매트릭스라고, 컴퓨터 매트릭스를 하게 되면 여기 만들어 주고요. 그럼 요거를, 요 표의 의미가 요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된 거고요. 요걸 갖고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자, 볼게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를 놓고서는 이제 예를 든 거죠. 요거 TP, FP 보이죠? 분의 TP 이거 뭐죠? 양성인데 양성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서 양성의 비율 정밀도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써 있죠? 재현율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이제 양성 중에서 양성을 예측한 비율. 근데 정밀도하고 재현율은 서로 약간 이렇게 대비되는 정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도와 재현율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요거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게 요 다음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요걸 보고 이해를 했는데, 자, 이거 볼게요. 숫자가 이제 5인데, 이걸 이렇게 뽑힌 겁니다.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요 시점에서 보시게 되면요. 자, 볼게요. 5가 3개를 뽑았는데 3개가 다 5잖아요. 그러면 정밀도에서는 어떻게 돼요? 100%.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5가 몇 개나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죠. 여기까지 보면 5가 6개 중에서 3개가 나온 거잖아요. 그 재현율로 보면 50%. 그렇죠? 그럼 여기 시점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5가 총 5개를 뽑았는데 그중에 4개가 5가 나왔어요. 그러면 80% 정밀도 맞죠? 재현율은 어떻게 되죠? 총 6개 중에서 여기까지 5가 몇 개 나왔어요? 4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67%. 요쪽 시점을 볼까요? 요쪽 시점에서 보면 총 8개를 뽑았는데 5가 6개 나왔어. 그럼 75%. 총 6개 중에 6개가 다 나왔으니까 재현율은 100%. 그러니까 정밀도하고 재현율의 개념은요. 약간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밀도하고 재현율을 결정할 때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하는 경우냐? 한 요 정도쯤에서 결정하면 괜찮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쯤에서 모델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죠. 약간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정밀도와 재현율을 갖고 요게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오가 뽑히는 것에 대해서 정밀도와 재현율에 대한 비율을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했죠? 여기서 정밀도와 재현율의 개념을 요 숫자를 갖고 요 시점에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밀도와 재현율이 어떻게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요 그림으로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델을 평가할 때 정밀도와 재현율을 이용해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요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 PR 곡선 재현율과 정밀도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보이시죠? 재현율과 정밀도로 이렇게 그림을 쫙 모델을 갖고 그리는 그 그림. 실제로 이제 나중에 툴을 쓰시면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려주면 우리가 말하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 중에서 보면 이게 내가 요 정도쯤이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그게 한 요 정도쯤 될 것 같아요. 요 정도쯤에서 정밀도와 재현율의 트레이드오프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곡선은 여러 번 그려보고 그래서 이 곡선이 이제 요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내려가 됐죠. 요런 곡선이 더 모델이 정확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PR 곡선일 경우에는 이렇게 그렸을 때 보면 이제 요 트레이드 오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트레이드 오프가 이쪽으로 많이 가면 갈수록 이제 모델이 더 정확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요걸로 해도 되는데요. 요걸 좀 더 개선한 게 있어요. 이제 ROC 곡선이라고 해서요. ROC 곡선은 이제 요런 값들을 앞에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면서 이제 FPR과 TPR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할 일은 없고요. 이제 여러분이 텐서플로우나 이런 거 쓰시면 바로 그냥 명령어 주면 계산을 해줍니다. 사이킨런에서 계산해 주죠. 그래서 하게 되면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그린 거에 샘플을 보시게 되면 얘는 그리게 되면 요런 식으로 보통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읽는 방법은 대각선을 딱 그린 다음에 대각선 이쪽에 있으면 모델이 그나마 좀 가치가 있는 거고, 밑에 있으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에 실제 사례인데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쫙 같이 그려지죠. 이럴 때 보면 요거 있죠. 요게 가장 괜찮고, 전년 좀 내려가죠. 그죠? 요거에 가까워지면 별 볼일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PR 곡선과 다르게 ROC 곡선은 또 요게 요쪽으로 요렇게 되어야 또 좋은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걸 보시게 되면 또 이제 눈으로 보면 이걸 뭔가 이렇게 애매하잖아요. 요런 것들은.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AUC라고 해서 값을 하나를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거 연한 하늘색이라나 요거는 여기 0.91이잖아요. 녹색 보이시죠? 요거는 0.6이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 값을 보고도 평가하셔도 되는데 요 값이 보통 0.9 이상이면 쓸만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0.9가 넘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요 모델이 좋은 모델이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그 PR 곡선과 ROC 곡선 같은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씁니다. 근데 그리려고 하면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값들을 구하는 것들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그걸 여러분이 계산할 일은 없으실 거고요. 툴들에서 그거 만들어 주니까 그거 갖고서 이렇게 그려지면 그걸 보시는 방법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ROC 곡선은 이렇게 되는 게 맞고요. PR 곡선은 반대로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분기점을 이렇게 딱 가까워진 걸 그런 모델이 좋은 모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재현율과 정확성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면요. PR 곡선과 ROC 곡선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리하여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이 문제 CNN이 RNN을 모델을 만들고 나면 만든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했고요. 뭐 결론적으로 보면 PR과 ROC, PR보다는 ROC를 더 많이 ROC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ROC 곡선을 읽는 방법은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가는 거 이렇게 된 걸 선호하고 수치로 0.9 이상이 나오면 된다라는 것, 그 정도까지만 일단 가이드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뭐 과적값 같은 거 피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보통 이제 할 때 데이터가 크면은 학습용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나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었죠. 그걸 가장 많이 쓰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인공지능에서 여지가 개발되었던 거의 모든 그 기법과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으신 겁니다. 이제 요 다음 슬라이드부터는요, 기본 기법이 단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응용하는데, 그 응용하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